네. 자, 우리 도형의 이동을 할 건데 일단 도형의 이동을 얘기하기 전에 선생님이 할 말은 뭐냐? 도형의 이동은 없다. 얘들아, 예를 들어 선이 있어요. 이런 선이. 근데 이 선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죠? 점을 이어서 점이 점점 점이 계속 있다 보니까 이어서 선이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얘들아, 이 선이나 이런 거 모든 선분 도형은요 무수히 많은 점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도형에 대한 이동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도형을 이동시키는 게 아니라 점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도형이 아니라 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셔야 한다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하고, 자 일단 도형을 이동을 시킬 거예요. 자 근데 이동을 하는 방법은 굉장히 사실 다양할 수 있으나 우리가 고등 과정에서 배우는 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거 무슨 이동이 있어? 그렇지. 도형을 일단 처음에는 평행 이동인데 이거는 우리가 많이 했던 거기 때문에 익숙하실 수 있어요. 평행 이동 한번 다시 정리하고요. 두 번째는 무슨 이동이냐? 대칭 이동을 배울 거예요. 이거 초등학교 때 막 대칭 막 이런 거 하잖아. 점대칭, 막 선대칭에서 막 그림 그리고 막 이런 거. 뭐 마르모는 선대칭 도형일까요? 막 이런 거 물어보잖아. 그 초등학교 때 다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뭔가 기호와 숫자와 이런 것으로 좌표 평면 위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라는 내용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평행 이동은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점의 이동과 모형의 이동으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왜 나눠야 되냐고요? 이 형태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헷갈리지 않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렵진 않으니까. 자, 일단 첫 번째 점의 이동 가겠습니다. 점의 평행 이동. 얘들아,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잘 봐야 돼. 선생님 수직선 말고 그냥 바로 좌표 평면으로 들어갈게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1,2가 있어요. 자, 근데 그 1,2를 X축, Y축으로 한 3칸 보내고 Y축으로 한 칸을 보낸 거예요.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 옮겨진 점의 평행 이동을 하면 어떤 점으로 가게 될까? 4,3 4,4 왜죠? 왜요? X축으로 3칸 이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원래 있던 점에 X축으로 3칸 오른쪽 이동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돼? 3칸을 덧붙이는 거죠. Y축도 한 칸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한 칸 올려서 답을 뭐라고 쓰면 되는 거야? 4,325라고 쓰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자, 이 평행이동이라는 건 뭐의 평행이동이냐면 축과 평행하게 움직인다라는 뜻입니다. 축과 평행하게만 가요. 절대로 대각선 이런 움직임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대각선으로 움직인다고요? 그거는 무조건 가로와 세로로 움직임으로 쪼개서 보셔야 됩니다. 축하고 무조건 평행하게 움직이셔야 돼. 알겠죠? 이해됐어요? 네. 그럼 얘들아, 점의 이동 그냥 어떻게 하면 된다? 이동한 만큼은 어떻게 하면 돼? 덧붙이면 됩니다. 뭐 어렵나요? 얘들아, 한 번 더 가볼래? 뭐 예를 들어 똑같은 1,인데 얘를 왼쪽으로 한 4칸 보내고 아래쪽으로 한 3칸 보냈어요. 자, 여기 찍히는 점 몇 컴마 몇이 될까요? 마 3, 마 1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거죠? 1에서 마 4. 왼쪽으로 4칸 갔으면 마이너스 4, 아래로 3칸 갔으면 마이너스 3을 해서 어떻게 한다? 답을 마 3, 마 1이요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죠. 네. 어떻게 하면 된다? 점의 이동은 그냥 내가 축만큼, 움직인 만큼을 덧붙여 쓰면 됩니다. 근데 조심할 건 당연히 뭐야? X축으로 움직이는 거는 X좌표 쪽에, Y좌표로 움직인 건 Y좌표 쪽에 당연히 표시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평행 이동을 할 때는 빼기 4 플러스 3 이런 거보다도 왼쪽으로 움직인다,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위로 움직인다, 아래로 움직인다 이렇게 방향성을 좀 곁들여서 생각하시면은 쉽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해되는 거 맞아요? 자, 그럼 여기다 정리합니다. 자, 점이 원래 얼마 있었어. 자, 근데 이 점을 x축 방향으로 p, y축 방향으로 선생님이 지금은 플러스라고 쓰고 있지만 얘를 만약에 마이너스 방향으로도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점이 어떻게 이동한다? A 플러스 B. 그렇지. a 플러스 p, y 플러스 q 하면서 그냥 이동한 만큼을 덧붙여 주시면 끝난다는 거죠. 얘들아, 그럼 이거 너무 쉬운 거야, 안 쉬운 거야? 그런데 애들이 틀려옵니다. 왜냐하면 한글을 읽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다음 점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문제가 이렇게 나와. 예를 들어서 A, B를 x축으로 2, y축으로 마이너스 3 이동했더니 얘가 이동하면 얘는 선생님이 좀 말해주면 될게. 이동하면 얘는 1,2 시킨 점 A, B는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얘들아, 이게 누구가 누구로 이동되는 거예요? 1,2가 A, B로 이동되는 거죠. 근데 이 말이 이게 막 왔다 갔다 바뀔 수 있단 말이지. 누가 먼저인지 모르니까 한글을 제대로 읽고 누구로 이동시키는지를 명확히 한 다음에 풀어내야 된다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한글 표현을 잘 읽고 풀어야지 된다. 안 그러면은 반대로 해서 틀릴 수 있다.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표현 방법이 좀 있는데 선생님이 지금은 이렇게 화살표에다가 이동한 만큼을 써줬잖아요. 보이죠? 자, 그런데 문제를 보면 이렇게도 이동을 합니다. 자, 선생님이 하나씩 풀어줄게요. 60페이지에 오셔가지고 문제를 한번 보세요. 60페이지에 370번. 점 1,1을 x축으로 8,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했대. 그럼 누가 낼까? 9,2. 이게 답이야. 근데 373번을 보세요. 표현이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오죠. 얘들아, 이 표현을 봐보세요. 얘들아, 이게 무슨 말일까? 희재야, 이거 무슨 말이야? 어떤 점을 x축으로 6만큼, y축으로 마일만큼 평행 이동한 거다. 이렇게 준 거죠? 이해돼? 그럼 얘들아, 373에 다 뭐라고 써야 돼? 4,7 어디로 갈까? 10. 10,6. 답이에요. 너무 막 의심할 거 없이 그냥 받아들여서 쓰시면 됩니다. 점은 너무 쉽죠? 네. 얘들아, 그러면은 그 379번을 봐볼게요. 자, 이 표현 이해돼? x, y가 x 더하기 a, y 더하기 b로 갔대. 그랬는데 그 이동에 의해서 0,1이 5,15로 이동이 됐다는 거야. 자, 그럼 a랑 b는 누굴까? A는 5, B는 9예요. 그 답이지 뭐야.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얘가 뭐다? 점의 평행 이동입니다. 근데 점의 평행 이동은 뭐가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읽으시면 돼. 이동한 만큼을 덧붙여 읽으면 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뭐 어렵나요? 전혀 안 어렵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도형의 평행 이동 가겠습니다. 두 번째. 자, 근데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형이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얘들아, 도형이 움직이는 게 아니야. 그러면 누가 움직이는 거냐고요? 여기 원래 있던 애들 안에 있는 수많은 점들이 다 이동을 똑같이 평행 이동한 거 똑같이 이동을 해서 다시 그림이 그려진 거라고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설명해 줄 거냐? 마치
자, 선생님 일단은 뭐 아는 도형 직선을 한번 움직여 볼게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먼저. 자,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2y 마이너스 3은 0 이런 직선이라는 도형이 있었어요. 자, 근데 이 도형을 어떻게 움직이고 싶냐? x축으로 플러스 3, y축으로는 플러스 1 이동을 시키고 싶은 거야. 그러면 모든 점이 다 어쩌고 저쩌고 이동이 돼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을 수 있겠죠. 나는 이 노란색의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줄 겁니다. 도형을 이만큼 이동시킨 거지. 자, 근데 얘들아, 선생님은 뭐라고요? 도형이 이동을 그냥 할 수 없다. 여기에 위에 있는 어떤 한 점을 여기로 옮길 거야. 얘가 어쩌고 저쩌고 가서 여기로 왔겠죠. 자, 이 노란색 점의 자취를 구할 겁니다. 자취 방정식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럼 얘들아, 자취 방정식 문제 어떻게 풀기로 했지? 구하고자 하는 점을 xy로 둔다. 내가 구하는 점이 얘 맞아요? 이 네. 노란색의 자취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얘를 x, y로 두겠습니다. 자, 근데 얘를 움직인 거죠. 좌표를 알아야 더하기 3 더하기 1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점을 줘야 되잖아. 뭐라고 줄까? 뭐라고 주기로 했어? 모르면 A, B, C, D 주기로 했잖아. A, B로 두는 거죠? 자, 그럼 10 세워보세요. 어떻게 돼? A, B를 X축으로 3, Y축으로 1 움직인 게 X, Y다. 이렇게 주어진 조건에 맞게 식 쓸 수 있는 거 맞죠? 네. 자, 근데 얘들아, 어떻게 돼? X는 그럼 누구야? A 더하기 3. Y는? B 더하기 P 더하기 1이지 뭐야. 근데 얘들아, X랑 Y가 이렇게 따로따로 있으면 안 된다 했지? 같이 있어야죠. 그러면 관계식이 어딨냐고. 기울기. 관계식이 뭐예요? A, B에 대한 식을 우리 알고 있다는 거지. A, B에 대한 식이 누구야? 요거 그냥 쓸게. 저기다 대입하면 A 더하기 2B 빼기 3은 0이라는 관계식 알고 있는 거란 말이지.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식을 어떻게 해서 A로 다시 정리를 해서 여기다가 쏙쏙 XY로 넣으면은 답이 나올 거라는 거지. 관계식이. 그럼 얘들아, A는 그럼 얼마예요? 6-2B. 아니, X 빼기 3 아니에요? A가? 여기서 변형해 온 거야. 얘는 B가 Y-1이니까 2배 해봐. 2Y 마이너스 2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빼기 3 하면은 봐봐. X랑 Y 관계식이 만들어졌죠? 하고 얼마야? 8인가? 얘가 내가 찾는 요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근데 얘들아 잘 보세요. 얘랑 진짜 평행한 거 맞아요? 앞에 두 개 똑같잖아. 평행 이동이 된 게 맞죠? 얘가 나의 식입니다. 근데 얘들아 이걸 계속 이렇게 찾냐라고 물어보면 이제 그건 불편하다는 거지. 자, 선생님이 여기서 얘를 바로 계산을 했었었는데 여기서 쓴 거를 한 번만 다시 볼게요. 자, A를 선생님이 뭐라고 썼냐면 x 마3이라고 썼고요. 그 다음에 y를 여기를 2에 y 마1 요걸 계산한 거 맞죠? A, B 대신에 집어넣었잖아. 얘랑 얘를. 맞아요? 네. 근데 얘들아 얘랑 여기 원래 식을 비교해 보세요. 얘들아 얘를 비교해 보세요. 어때? x 대신에 뭘 넣은 거 같죠? x 마3을. y 대신에 뭘 넣은 거 같죠? Y 마1. 얘들아 나는 x축으로 얼마 이동했어요? 3. y축으로는 한 칸을 올라갔죠. 네. 그런데 실제로 여기다 넣을 때 도형에 넣을 때 어떻게 넣어진다는 거야? 마3, 마1로 넣어진다는 거야. 네. 근데 이게 왜 그랬냐고요? 여기서 x는 a 더하기 3인 애를 a는 하면서 어떻게 됐냐면 한번 3이 2항이 들어갔죠. 그래서 2항을 한번 하기 때문에 도가 반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2항이 들어가니까. 내가 x는 했던 걸 a는으로 바꾸면서 2항을 했던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노란색으로 써드리면 b가 y 마일 이렇게 하면서 풀일이 마일로 2항이 한번 들어가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들아 도형의 이동은요 x랑 y 대신에
x 빼기 3, y 빼기 1을 넣을 건데 넣을 때 조심할 거는 실제 이동과 부호가 반대로 들어간다라는 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왜 반대로라고? 이항하니까. 근데 이 이항을 해서 그래라는 걸 이해를 하고 있으면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는 것도 자연스럽게 외워질 거라는 거죠. 이거 이해됐어요? 네. 진짜? 자, 그럼 얘들아 도형의 이동 여기 정리 한번 합니다. 자, 도형은 선생님이 요렇게 쓸 건데 얘들아 요거 혹시 불편한가? 아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XY로 써요. XY. 왜냐면 도형은 보통 X 더하기 2Y는 3 하면서 XY에 대한 식이니까.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X와 Y로 이루어진 방정식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얘도요. 이게 XY로 이루어진 방정식이죠. 그거를 fx, y라고 쓰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 도형을 x축으로 똑같이 선생님이 p랑 y축으로 q만큼 이동한다고 써볼게요. 자, 그러면 이 도형 어떻게 될까? x f에 이렇게 되는데 여기 뭐라고 써야 돼? P 마이너스 P. 마이너스 b 여기는 Q. 그렇죠. 그래서 얘들아 점과 도형이 좀 달라 보여요. 점은 어떻게 하면 돼? 진짜 있는 그대로를 넣으면 되죠. 그런데 도형은 부호가 실제 이동과 반대로 들어갑니다. 왜? 이항하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조심하셔서 푸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예를 뭐 들어봅시다. 자, 선생님이 직선은 해드렸으니까 저기 요거 연습 하나 해볼까? 385번. 385번 문제를 찾아보세요. 자, x, y가 x마오 y 플러스 4로 이동했대. 그럼 얘들아 실제 이동이 뭐예요? 5칸은 왼쪽으로 가고 4칸은 위로 아래. 올라가는 게 실제 이동과 같은 거 맞죠? 아래 아니에요? Y? y가 풀사잖아요. 위로 가죠. 왜냐면 얘가 점의 이동이니까. 점의 이동은 실제 이동을 그대로 알려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왼쪽 5칸, 위로 4칸 올라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죠. 인정해? 자, 그런데 이 평행 이동에 의해서 이 직선을 옮겨줘 그랬잖아. 자, 그럼 얘들아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근데 조심할 거는 x랑 y만 바뀌어야지 3이 이런 걸 바꾸시면 안 돼. 야, 3에 하고 여기다 뭐 써야 될까? X 플러스 그렇지 얘들아. 이거 x 빼기 5를 그대로 갖다 넣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2에 하고 Y 마이너스. 그렇지 y 빼기 4 넣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건드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한 번만 해주시면 답이 되겠죠. 얼마냐? 15랑 6인가요? 네. 그래서 이게 바로 평행이동된 식 자체가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어? 네. 얘들아? 잘 프로세스를 기억하시면 돼요.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원 가자. 389번 찾았어? 네. 원. 자, 평행이동에 의하여, 그러니까 A, B만큼 이동을 한 거죠. 자, 근데 원을 봤더니, 이런 원이 저 원으로 x 플러스 7, y 마이너스 5 제곱은 4로 옮겨졌대. 자, 그럼 얘들아 플러스 2였는데 플러스 7이 됐잖아. 그럼 여기에 얼마를 더 집어넣은 걸까? 꾸깃꾸깃 해서 얼마? 마이너스. 플러스 5를 집어넣은 거죠. 그래야 풀7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4를 더 넣어야 마이너스 5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내가 여기 안에 꾸깃꾸깃 해서 플러스 5랑 마사를 집어넣었다는 것은 실제로 어떻게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5 플러스 4 이동했다는 거죠. 네. 왜냐면 볼 반대로 넣어야 하니까. 이거 이해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A는 얼마큼? 5가 아니라 마오. B는 플러스 4만큼 이동했을 거야 라고 쓰는 거죠. 이거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얘들아 요런 표현 해보자. 390번 여기다 써도 돼? 저기 자리가 너무 부족해서. 자, 390번 보세요. 자, 도형 f, x, y는 0. 얘들아, 어색하면 안 돼요.
이 도형은 XY식으로 이루어진 이런 식을 말하는 거야. 미지수가 두 개 있는 이런 식. 자, 근데 걔를 얘로 옮겼대. 얘들아, 선생님은 화살표에서 표현할게요. x 플러스 1, y 마이는 0. 이렇게 옮겼대. 그럼 얘들아, 얘는 실제로 어떻게 이동한 걸까요? x축으로 얼마? 마일, y축으로는 2 이동한 거죠. 선생님은 어떻게 사실 쓰냐면 이 화살표에는 실제 이동만 씁니다. 도형의 이동, 이게 거꾸로 된 이용은 쓰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x축으로 마일, y축으로 플러스 2 이동한 거야 라고 선생님은 여기다가 실제 이동을 살짝 표현해 줍니다. 선생님은 화살표에는 무조건 실제 이동만 적어요. 너네도 그렇게 해보세요. 자, 그런데 이 이동에 의해서 저 직선이 옮겨진대. 그럼 얘들아, 이거에서 두 개를 해드릴게요. 이게 문제는 아니지만. 자, 이 이동에 의해서 1,2가 어디로 이동되는지 하나를 찾고 저 도형 x 더하기 4y 더하기 6은 0이 옮겨지는 거 찾아보겠습니다. 자, 점이 이동되면은 어떻게 이동이 될까요? 어떤 걸 써야 돼? 얘들아, 1,2 어디로 갈까요? 1, 점은 어디로 갈까? x축으로 얼마를 갈까? 플러스 1 갈까? 마이너스 1 갈까? 마이너스. 그쵸? 실제 이동을 따라가야죠. 맞아? 그래서 얘는 실제 이동이 마일을 따라가고 2를 따라가니까 0,4로 움직이는 거죠. 점은. 맞아요? 얘를 그냥 그대로 쓰면 안 되죠. 자, 근데 얘는 도형이죠. 그대로 써야 돼요. 이 도형 그대로 가야지. 볼 반대로 바꿔야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1 가고 y 마이로 가야죠. 이거 이해됐어요? 실제 이동에 그 바꾼 거를 얘도 써먹어야 한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안 돼? 네. 진짜? 이게 근데 뭘 써야 될지를 혼동해서 쓴다고 아이들이. 그래서 그걸 조심해서 쓰셔야겠습니다. 이 팩트는 뭐냐고? 점은 실제 이동과 그대로 가고 도형은 실제 이동의 부호를 반대로 뒤집어서 봐야 된다는 게 팩트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자, 근데 얘들아 여기선 저거 포물선도 좀 옮겨볼까요? 얘들아, 선생님이 391을 해주진 않을 거지만 여기서 얘를 옮겨보자. y는 x 2x 제곱 플러스 1 얘 이동시켜볼게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이동해야 될까? 자, 얘는 어떻게 이동해? 요거대로 이동해야죠. 도형이니까. 네. 그럼 어떻게 돼? y는 y-로 이동하고 x는 x 플러스 1로 이동을 하겠죠. 이렇게. 그쵸? 맞아요? 그래서 얘를 정리해주면 y는 2의 x 플러스 1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2가 되겠죠. 근데 이게 우리가 2차 함수에서 그냥 했던 거 아닌가? 여기는 그 실제 이동과 부호를 바꿔 쓰고 여기는 그냥 뒤에 덧붙여요 막 이렇게 배우잖아. 똑같은 결과라는 거죠. 우리가 그때 배웠던 것과 같은 평행 이동입니다. 지금 뭘 옮겨봤냐? 원도 옮겨보고 직선도 옮겨보고 점도 옮겨보고 뭐 포물선 2차 함수도 옮겨본 겁니다. 근데 다 어떻게 하나? 다 똑같이 한다. 다 똑같이. 오케이? 넘어가도 되나요? 네. 자, 그럼 얘들아, 저 유형으로 가서 평행이동 문제 풀겠습니다. 유형 4번까지 있네. 네 문제 풀겠습니다. 얘들아, 선생님 지울 동안 427번 한번 풀어보세요. 427번.
저 이거 풀었는데 마시고 왔어요. 사 맞을까? 응. 아, 선생님 쉬는 시간 없어요. 이거 네 문제 풀고 줄게. 아, 이제 했네. 어떤 건 내문제요? 뭐라고? 유형 내문제 풀고. 응. 평행이동 문제 풀고. 선생님 그 도형인 거 살짝 얘 졸았으니까 그렇지. 희재야. 돌아. 응? 모르겠어. 얘들아, 본도 풀었어요? 자, 일단 선생님이 그림을 그렸어. 보통 축은 잘 그리지 않지만. 근데 어쩔 때 선생님은 축을 그리냐 하면 0, 뭐 이렇게 해서 여기가 똑같이 이게 뭔가 축과 평행한 지점들이 있을 때 이렇게 그럴 때는 축을 그려줍니다. 그래야 이게 일직선이니까 거리가 그냥 6이구나 이런 게 바로바로 나온단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 그려봤고 A를 X축으로 A, Y축으로 마일만큼 이동했으니까 얘들아 비좌표 뭐라고 써야 될까? A, 4. 4, 그치. 왜냐면 마이너스 이만큼 이동을 했으니까. 자, 그랬을 때 이 넓이가 10인데 이 넓이가 사실은 밑변을 여기 축과 평행한 대로 두면 높이가 누구야? 4. 그치. 이렇게 되면서 A 아니에요? 네. 그쵸. 밑변이 밑변을 여기 6으로 두면 높이가 A여야 된다는 거지 사실상. 그쵸? 그래서 넓이가 금방 나와요. 넓이 12는 2분의 1의 밑변은 6이고요. 높이가 A니까 A는 4여야 한다라는 사실이 나오죠. 근데 지금 얘는 사실 이렇게 가도 되고 왼쪽으로 가도 돼요. 그래서 답이 4도 되고 사실 마사도 됩니다. 얘는 길이고 얘는 좌표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사도 되지만 양수를 구하라고 했으므로 답은 그냥 4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형의 평행이동의 432번 갑니다. 직선을 y는 자, 선생님은 여기 화살표에는 실제 이동만 적습니다. Y축으로 마3 이동했더니 원에 적했다. 얘들아, 그럼 이동한 거 실쓰면 어떻게 될까? 뭐라고 써야 돼? Y 뭐라고 써? Y 아니죠. 풀 3은 X Y 플러스 K. 여기가 그 개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쓴 건데 개수가 있으면 묶어서 X만 변형하셔야 돼요. 자, 얘를 좀만 정리를 일반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지? X 마이너스 Y 하고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나요? 얘가 바로 평행이동을 한 식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직선이 저 원과 접한다. 얘들아, 접한다. 그럼 어떻게 풀 거예요? 거리는 거리. 그렇지. 기는 알. 기는 R 이용할 거죠? 자, 거리 쓰겠습니다. 자, 직선과 원점 중심 사이 거리 갑니다. 루트 2분의 얼마? K 마이너스. 그치. 근데 절대값 못 써야 돼. 이제 걔가 얼마나? 루트 2. 그렇지. 그럼 루트 2를 위아래 곱해보세요. K 마이너스는 2. 풀마이. 표현 자, K는 5 풀마이라서 K가 얼마? 7 또는 7 3. 또는 3. 근데 문제에서 다 더해줘. 10. 답은 10이 되겠죠. 자, 여기에 포인트는 이거는 이제 접한다 해서 그 원의 방정식에서 나오는 문제고 여기 평행이동 너네 시킬 수 있니? 라고 이번에 물어보는 건데 평행이동은 되게 간단해요. 그런데 문제가 지금처럼 원과 겹쳐 나오든지 다른 거랑 겹쳐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만 알아서는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437 가겠습니다. 자, 원을 X축으로 Y축으로 평행이동한 원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답니다. 자, 그럼 얘들아, 저 원 무슨 형으로 만들어 봐야 돼? 표준형. 자, 일반형이니까 표준형 바꾸자. X 플러스 바로 갈 때 플러스 3제곱
y 플러스 2제곱을 하고 마실비는 넘겨놓고 여기에 필요했던 9랑 4를 덧셈을 해주겠죠? 그럼 이거 얼마지? 20. 아, 반지름 5짜리구나. 자, 근데 얘들아, 얘를 x축으로 a, y축으로 b만큼 얘를 움직였대. 그럼 얘들아, 움직일 때 뭐는 안 변하죠? 중지파. 반지름은 변할 수가 없는 거 알죠? 반지름을 유지하면서 중심만 변화하는 겁니다. 근데 얘가 x축, y축이 동시에 접한다 그랬고 평행이동한 원의 중심이 제1사분면 위에 있대요. 근데 얘들아 우리 알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면서 1사분면 위에 있는데 반지름이 r이야. 그럼 얘 중심 뭐예요? 이거 아는 거 맞지 않아요? 반지름 얼마예요? 중심 얼마예요? 5,5인 거예요. 그래 안 그래? 그래야지 이게 딱 맞지 문제. 근데 이거 중심이 원래 얼마였어요? 마3, 마이 아니었어요? 그럼 얘들아 이제 도형이라고 보지 말고 이 중심 점이 5,5 이 점으로 이동됐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얘들아 마3에서 5까지 이동했어. x축 얼마 이동한 거예요? 8. 얘들아 점의 이동이니까 의심할 거 없는 거 알죠? 그대로 이동 가는 거잖아. 그럼 y축은 얼마 이동했어? 7이지 뭐야. 그래서 a랑 b는 8과 7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둘을 더해줘 했으니까 답은 15가 되겠죠. 이해됐어요? 근데 얘들아 여기서도 이제 포인트점 원이 있으면 중심이 있잖아. 포인트점을 옮기잖아요. 다른 거 다 평행이동이기 때문에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원은 중심을 이동시켜보자. 이게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440번 갑시다. 여기 쓸 수 있나? 자, 이 포물선은 2차 함수예요. 이 2차 함수를 x축으로 a, y축의 방향으로 a 플러스 3만큼 이동을 시켰더니 이 평행 이동한 요 포물선 있죠? 이 포물선의 꼭지점이 y축 위에 있다. 그랬어. 그럼 얘들아 y축 위의 점의 특징이 뭐예요? y축 위의 점 특징. x x좌표가 0. 그래서 얘들아 이게 무슨 말이냐? 꼭지점에 y좌표 모르겠어. 그런데 여기 x좌표가 0이라는 소리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거 이해됐어요? 자 그럼 얘들아 여기서 뭘 알아내야 될까? 꼭지점을 알아내야지. 그렇지 않아요? 자 꼭지점 알아내기 위해서 무슨 형 만들어? 표준형. 자 표준형 만드는 방법은 x제곱 개수를 여기 1차항까지 묶어냅니다. 자 그리고 절반의 제곱을 더했다가 뺐다가 그러면은 2에 x 더하기 3 되고 어쩌고 저쩌고 되겠죠? 필요 없습니다. 왜요? 꼭지점만 볼 거거든요. 자 얘들아 이때 꼭지점의 x좌표 얼마야? 마3, 어쩌고 되는 거 보이죠? 자 그럼 얘들아 꼭지점이 마3, 어쩌고인데 얘를 이만큼 a만큼 이동을 시켜갖고 0가 됐다는 거야. 자 얘는 점이죠. 꼭지점이니까 실제 a 얼마큼 이동된 거예요? 왜지? 마3에서 0이 돼야 되는데 3이지 뭐야. 풀3 이동해야 0 되잖아요. 그래서 a가 3이라는 거 얻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혹시 y좌표 구하려니? 아씨 그러네. 안 구하려고 했는데 아니 그럼 구해야 되잖아. 얘들아 계산하자. 얼마니? 혹시 계산한 사람 있어? 마이너스 13? 그럼 여기가 마13이었어. 근데 a가 3이었으니까 y축으로 얼마 이동시키자는 거야? 6만큼 이동시키자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얼마 됐을까? 7 왜? 마취되지 않아요? 맞지 그치. 그래서 꼭지점의 y좌표는 마이너스 7이 되겠습니다. 얘들아 괜찮아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대칭 이동해야 되니까 5분만 쉬고 오세요. 됐는데 5분이야 5분. 자 우리 이제 대칭 이동을 공부해 봅시다. 자 이 대칭 이동은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으나 대칭 이동은 점과 도형의 이동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점과 도형을 나누어 배우지 않습니다. 똑같이 하면 되거든요. 자, 근데 뭐는 나눌 거냐면 대칭 이동이 사실 두 개 있는 거 알아요? 무슨 대칭 무슨 대칭? 선대칭, 또 검대칭. 그렇죠. 그래서 얘들아 얘는 점대칭과 선대칭으로 나누어서 풀 겁니다. 네, 이렇게 나눴다는 거는 점과 도형 이동이 똑같기 때문에 그냥 점선 대칭으로만 나누는 거야. 알겠죠? 그대로 가시면 되는데 이거를 하기 전에 이 대칭 이동은요. 가장 많이 쓰이는 대칭 이동이 있어요. 그래서 좀 특수한 대칭 이동을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대칭 이동 방법을 연구한 다음에 여기다가 일반적인 점과 선 대칭 이동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특수한 대칭 이동. 근데 얘들아 대부분은 여기서 한 90%가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는 게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자, 특수한 대칭 이동은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X축에 대한 대칭을 한다든지 Y축 대칭을 한다든지 그리고 원점 대칭 그리고 네 번째는 Y는 X 대칭 가장 이제 기본적인 선과 점에 대한 대칭을 연습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를 더 한다면 Y는 마이너스 X 대칭까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반적인 거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럼 얘들아 X축 대칭을 한대. 근데 선생님이 일단은 어차피 점과 도형이 똑같이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쉬운 점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어떤 점 A, B가 있어요. 근데 얘를 X축에 대한 대칭 이동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X축 기준으로 우리 종이 접듯이 이게 데칼코마니 해봤어 예전에? 데칼코마니 이렇게 반 접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비 막 그려지고 뭔지 알지? 얘처럼 얘를 그 대칭이 되는 선에 대해서 접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 얘들아 이 A, B가 어디로 내려갈까? 밑으로 내려갔겠죠? 근데 얘들아 접었는데 여기에 있을 수 있어 A, B가? 그럼 어디에 있어야 하는 걸까? 바로 아래. 바로 아래. 근데 바로 아래라는 게 어떻게 가야 되는 거냐면 수직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삐뚤어지게 가진 않는다는 거죠. 접을 때. 맞아요? 수직으로 가고 얘들아 이 거리만큼 약간 거울처럼 여기에 있어야 되잖아. 같은 거리만큼. 자, 그걸 뭐라고 부를까요, 얘들아? 수직 이등분이라고 얘기하죠. 이해됐어요? 얘들아, 이게 선대칭의 특징입니다. 누군가가 선대칭, 어떤 선을 기준으로 이동하잖아요. 무조건 수직 이등분되는 지점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야죠. 그래 안 그래? 그쵸? 자, 그럼 얘들아 여기 몇 컴마 몇 될까요? 그렇지 얘들아. 근데 딱 하고 보니까 X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접으면은 누군 안 바뀌어. X좌표는 왜? 그대로 내려가니까 안 바뀌죠. 근데 누가 바뀌어? Y. 근데 Y의 숫자가 바뀌나요? 부호가 바뀌죠. 그래서 얘들아 얘는 기억합니다. X축 대칭을 하면요. Y의 부호를 마이너스 Y로만 뒤바꾸시면 돼요. 점이든 도형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으시면 X축 대칭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럼 얘들아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Y축 대칭하면은 A, B가 어디로 갈까요? 몇 컴마면? 그렇지 얘들아 그럼 누가 바뀌는 거야? 그치 얘들아 Y축 대칭하면 Y가 바뀌는 게 아니야. 거꾸로 X가 부호가 바뀌어요. 숫자는 안 바뀝니다. 2면 마이로 5면 마오로 이렇게 숫자는 그대로인데 부호만 바뀌는 거죠. 왜? 수직이등분으로 똑같이 가니까. 이거 이해됐어요? 얘들아 외워야 돼? X축 대칭 이동했다고 Y 부호가 바뀌어야 됩니다. Y축 대칭 한다고요? 그럼 거꾸로 X 부호가 바뀌죠. 근데 얘들아 이거는
외우는 것도 외우는 거지만 이 그림을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당연히 x부호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갔는데? 그쵸? 그래서 외우는 것도 외우는 거지만 이해를 하면서 외워주시면 금방 외워집니다. 자, 그 다음에 원점 대칭 가보겠습니다. 자, 얘들아, 혹시 원점 대칭의 정의가 뭔지 알아요? 초등학교 때 배웠던? 네? 원점 대칭 뭐 어떻게 하는 거죠? 배웠어요? 어? 야, 뭐야? 원점, 아니, 점대칭 배우잖아. 점대칭의 정의. 반대에 있는 사분면으로 이동. 근데 정반대. 사실 원점 대칭의 정의는 뭐냐면 그 대칭의 중심을 기준으로요 180도 회전 운동이란 말이 들어가셔야 돼. 180도를 이렇게 거꾸로 뒤집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가 있으면 이게 지금 원점 대칭이니까 대칭의 중심이 원점이잖아요. 이 원점을 이렇게 연결했을 때 180도 얘를 이렇게 회전을 뒤집어 가지고 여기로 오는 게 원점 대칭입니다. 자, 근데 이 원점 얘들아 잘 생각해 보세요. 얘를 그대로 이렇게 왔죠. 뭘 그리면서? 원을 그리면서 올 거냐, 반원을. 그럼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어떨까요? 같아요. 자, 그럼 얘들아 생각해 보세요. 이 대칭의 중심은 누굴까? 원점. 두 점의 중점. 중점이죠. 얘들아 이게 점대칭의 특징입니다. 점대칭은요 그 대칭이 된 애랑 안 된 애 있죠. 그 둘의 딱 한 가운데 지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상태가. 그죠? 자, 그래서 얘들아 여기는 그럼 누가 되냐고요? 자, 요거 이렇게 그려서 도형을 그려 생각해 보면 요만큼 길이가 여기 반대로 넘어오죠. 여기가 마이너스 a가 되고 위로 b만큼 올라갔던 게 b만큼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부호가 둘 다 뒤바뀌게 됩니다. 자, 원점 대칭을 하면 어떻게 된다? x도 부호가 바뀌고요. y도 부호가 바뀝니다. 기억했어요? 자, y는 x 가겠습니다. 얘들아, 근데 얘가 바로 저 일반적인 선대칭을 이제 그 계산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잘 이해를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한번 이해를 잘 해보세요. 그리고 결론도 외우셔야 됩니다. 자, y는 x 그려놓겠습니다. 얘 y는 x고요. 그 다음에 a, b가 뭐 여기 있어요. 자, 얘들아 a, b를 기준으로 이게 선대칭을 하면 얘가 어디로 갈까? 얘들아 애들이 여기다 그리더라고. 여기도 갈까? 이렇게 될까? 이렇게 되나요? 그거 아니죠. 어디로 접어야 돼? 이 선을 대칭으로 했으니까 선을 기준으로 약간 책을 이렇게 접어야지. 뭔 느낌인지 알겠어?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점이랑 얘를 수직으로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 거리만큼 여기로 옮겨와야죠. 그래서 여기에 있어야 돼요. 대칭이 되면 상황이 이해됐어? 애들이 다 막 여기다 찍던지 여기다 찍더라고. 안 돼요. 여기다 찍으시고 얘가 몇 컴마 몇이 되는지를 찾고 싶습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럼 내가 찾는 점이니까 얘를 x, y라고 둘게요. 그리고 x, y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헷갈릴까? 그냥 써도 돼? x, y 써도 돼? 안 돼? 헷갈리지 않고 EXY랑 이거 다른 거예요? 안 되나? A, B, C, D로 할까? 뭐 상관은 없지만 자, CD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지금 뭐냐면 수직 이등분인 거 보여요? 네. 무조건 얘들아 선대칭은요 수직 조건, 이등분 조건 두 개 쓰는 거예요. 무조건. 자, 갑니다. 자, 수직 조건은요 이 노란색 기울기가 사실은 얘랑 수직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1이어야 하지 않나? 네. 얘가 1이니까 기울기가. 네. 맞죠? 그러면 얘 기울기 찾을게요. C 빼기 A분의 D 빼기 B를 하면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자, 이게 식 하나. 자, 2등분은 뭐냐면요. 얘의 무슨 점이? 두 중점. 점의 중점이 어디 위에 있어요? 이 직선 위에 있다. 직선 위에 있으면 어떡하죠? 대입할 거죠? 네. 그래서 이 중점을 여기다 대입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방에 쓸게요. 왜냐면 x좌표랑 y좌표 결국 같은 거니까. 맞죠? 여기 x좌표 얼마야? c랑 a 더해서 2 나는 거. c랑 b 더해서 2 나는 거. 이게 두 개가 갖다 놓은 건데 이 갖다 놓은 거는 중점을 여기다 대입한
결과예요. 이해됐어요? 네. 중점을 저 식에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거 정리할게요. 자, 어떻게 정리하느냐? 일단 10 빼기 a를 이쪽에 곱해.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2를 똑같이 날리면 C 더하기 A는 D 더하기 B랑 같은 거 맞죠? 근데 얘랑 좀 이제 계산을 하려고 선생님이 연립. 그냥 이렇게 바꿔서만 쓸게. 네. 자, 얘를 연립하는데 얘들아 뭐 한 번 더했다 한 번 뺐다 할게요. A는 자, 더하면은 2D는 얼마? 2A 2A. 그럼 D는 얼마? A A. 그 다음에 빼보세요. 마이너스 2B는 얼마야? 마이너스 2C 그럼 B는? C 자, 근데 나는 뭐 구하는 거냐면 CD가 중요한 거죠. C가 얼마야? C가 얼마? B B. D 얼마야? D. A A. 결론입니다. 얘들아, A, B를 Y는 X 대칭하면 뭐가 돼요? B, A가 됐죠? 어떻게 된 거야? 결론을 봐봐. 얘들아, 어떻게 됐어? 반대 X랑 Y 숫자가 반대 얘들아 어떻게 된다고요? Y는 X 대칭을 하면 X, Y 자리가 바뀝니다. 부호는 안 바뀌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자리만 쏙쏙 바꾸시면 돼. 외웠어 안 외웠어? 선생님은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게 자리 바꿈이에요. 자리 바꿈. 외워야 돼. 결론 외우셔야 돼. 근데 과정도 외우셔야 돼. 왜? 이 과정이 저 선대칭 일반적인 아무 선이 아무거나 나온다고 이제 여기가 1차 함수 그냥 아무거나 준다고 그래도 대칭을 수직 이등분 조건 활용한다입니다. 결론은. 오케이? 네. 여기 써놓을게요. 선대칭 결론이 나왔으니까 수직 조건, 이등분 조건 이렇게 사용하고요. 사실 점대칭은 아까 원점 대칭할 때 벌써 이미 나왔는데 대칭의 중심이 두 점의 중점입니다. 두 점이랑 옮긴 애와 옮기지 않은 애, 그 둘의 중점이 대칭의 중심이 된다. 이게 하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네. 오케이? 그래서 y는 이제 마이너스 x 하나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합시다. 이제 문제 풀게요. 자, 여기에 a, b가 뭐 이런 데 있었어. 자, 그럼 얘들아, y는 마이너스 x 기준으로 보면은 어디로 옮겨지는 거냐면 수직 이등분 되는 요 지점으로 옮겨지는 거죠? 자, 그럼 얘가 몇 컴마 몇이 되는지 또 C, D로 놓고 찾아볼게요. 얘들아, 여기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서 그냥 할게. 이쪽에서. 자, 수직 조건, 이등분 조건 가겠습니다. 한 번 더 연습해보는 거야, 얘들아. 자, 수직 조건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 하얀색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노란색 기울기는 1이어야 되잖아. 자, 기울기 어떻게 돼? C 빼기 A분의 B 빼기 B랬더니 1이야. 이렇게 하나 쓰시고. 미지수가 많아도 상관없어요. 많잖아. 근데 정리하면 어쩌고저쩌고 뭐 관계가 나올 거라고요. 근데 그 관계를 나왔을 때 무조건 내가 구하고자 하는 CD로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등분 조건 어떻게 된다고? 둘의 중점 2분의 A 더하기 C랑 2분의 B 더하기 B인데 이 중점이 저 직선 위의 점이라고요. 그러면 대입해서 어떻게 돼? 2분의 B 더하기 B가 마이너스 2분의 A 더하기 C와 같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합니다. 자, 얘는 C 빼기 A를 절로 보내. 양변에 곱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2를 버리고 여기 마이너스는 얘들아 A 더하기 C 전체에 걸린 겁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여기는 마C, 마에 선생님이 순서만 좀 바꿔 쓴 거야. 연립하려고. D 더하기 B 맞죠? 요건 그대로 쓴 거고요. 여긴 부호 바꿔서 쓴 건데 C랑 A 순으로 정리만 한 겁니다. 자, 얘를 더할게요. 얼마야? 2D 얼마? 마이너스 1 그럼 D가 누구야? 마이너스 1 그렇지. 그 다음에 이 둘을 뺄게요. 얼마야? 마이너스 2B가 C 2C. 그럼 C는? 마이너스 됐죠? 자, CD가 중요한 거야. C가 마비로 갔죠? 네. 여기가 마비. D는? 마이 마에. 얘들아 어떻게 돼서 결론을 봐보세요.
부호 반대 그 위치 반대. 그렇죠. 얘는 부호도 반대고 위치도 반대입니다. 그래서 얘는 외울 때 x가 마 x로 y가 아니지 마 y로 가고 y가 마 x로 가게. 숫자 반대 부호 반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마치 원점 대칭하고 y는 x 3, 4번을 섞은 느낌인 거죠. 얘들아 얘가 특수한 대칭으로 맨날 나오는 대칭 중에 하나입니다. 내 선생님이 지금은 점으로 보였지만 도형도 어떻다? 똑같다. 도형도 똑같다. 그냥 x를 마 x로 y를 마 y로 바꾸는데 중요한 건 얘들아 다른 건 바꾸시면 안 돼요. 진짜로 x만 바꾸셔야 돼. 진짜로 y 하나만 y만 쏙쏙 바꾸셔야 된다. 자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혹시 넘어왔니? 63페이지 했어? 63페이지에 선생님이 도형은 안 해드렸으니까 63페이지에 저기 404, 405, 406 이렇게 세 개 한번 도형을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404에 보면은 무슨 축 대칭에 대해 대칭 이동했대? X축 그럼 얘들아 X축 대칭하면은 뭐라고 써놔? Y축 Y가 그럼 얘들아 이렇게 써놔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외워야 돼. 외울 때까지 계속 써야 돼. y가 y 화살표 마이너스 y 이렇게. 자 써놓고 자 갑니다. 자 404요. 자 직선이 이렇게 있죠. 얘들아 누구 바꾸라고 했어? Y축. 그럼 얘들아 진짜로 여기에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앞에. 다른 거 바꾸면 안 돼. 근데 얘들아 이게 답이거든요. 근데 누가 마이너스 y는 어쩌고 저쩌고 하고 답을 쓰니? Y는 근데 보통 y는 이렇게 쓰잖아. 그러니까 얘를 정리만 해서 y는 뭐라고 써? 마이너스 x 플러스 8. 이게 답이에요. 얘가 대칭이 된 상태입니다. 근데 진짜 그려볼래 얘들아? 원래 있던 애가 y는 x 빼기 8 요거였잖아. 맞죠? 얘가 마이너스 8이 저거고 8이 저거거든. 이렇게 된 상태예요. 얘가 원래 거. 그리고 얘들아 요거 그려봐. 그 y절편이 얼마야? 8이죠. 네. 그리고 x절편 얼마야? 8. 8이죠. 여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얘들아 어때요? 진짜로 x축 기준으로 이렇게 뒤집은 것 같아? 네. 그니까 진짜 답이라니까요. 어떻게만 했는데? 얘만 바꿨는데 답이 나왔다니까요. 할 수 있겠어? 네. 그다음에 얘들아 405번은 어때요? 이게 원의 모양이죠. 자, 원인데 y 대신에 마이너스 y 이렇게 줬죠. x축 대칭. 얘들아 잘 봐야 돼. 어떻게 하냐? 이렇게만 하셔야 된다고요. 진짜로 y만 바꿔야 된다고. 이거를 통째로 막 뒤집고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진짜 y 앞에 살짝 마이너스 이렇게 붙이라고요. 여기까지 왔어? 네, 얘들아. 밖에 마이너스 안 펴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해야지. 자 이렇게 써놓고 얘들아 물론 답 이걸로 써도 괜찮지. 하지만 얘들아 얘랑 같은 거 누구? 이거 같은 말. Y 플러스 1 제곱. 그렇지. 그러면 얘보다는 얘를 더 선호한다는 거죠. 얘가 더 낫죠. 얘가 답입니다.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그럼 똑같이 진짜 X축 대칭한 느낌이 들 겁니다. 자 406번 가요 얘들아. 얘는 무슨 뭐예요? 2차 함수죠? 자 근데 얘들아 X축 대칭하면 Y 부호가 바뀐다 했죠? 진짜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써야 된다고. Y 앞에만 살짝 써야 된다고요 얘들아. 그럼 어떻게 돼요? Y는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5x 과 3이 되겠죠.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럼 얘들아 선생님이 다른 건 해드리지 않고 여기 지운 다음에 이 똑같은 것을 Y축 대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축 대칭. 이게 X축 Y축. 얘들 Y축 대칭하면 뭐가 바뀌지? X가 뭘로? 그치 마이너스 X로 바뀌죠? 자 그럼 얘들아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진짜로 X만 이렇게 다른 거 바꾸면 안 돼. 무조건 X 앞에만 살짝. 답이 뭐야? 답이에요. 다른 거 절대 바꾸면 안 돼 얘들아. 이거 다 애들이 다른 걸 건드려서 틀리는 거야. 쉽지만 알겠죠? 얘들아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 이렇게 쓸 거죠? 근데 얘들아 그러면 이거야? 마이너스 x 제곱 이렇게 써야 돼? 이거 맞아? 아닌 거 알죠? 왜요?
추천아 x제곱이잖아. 그러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이렇게 넣은 거지 사실은. 어떻게 마이너스를 한 번만 넣냐고요. 이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사실은 이게 요렇게 생긴 거예요. 사실 여기도 괄호가 있잖아. 근데 얘는 0이라서 이거라서 괄호가 없었던 것 뿐이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괄호가 없다고 해서 얘를 사실 괄호가 있었으면 우리 이렇게 썼을 거 아니야. 그러면 제곱이 있구나 이런 느낌 들잖아. 그러니까 x제곱 썼겠지 나중에. 근데 이게 그냥 냅다 이렇게 있으면 애들이 다 마이너스 x제곱 이래서 틀려온다고요.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 괄호가 있는 거랑 다름이 없어요. 마이너스 x의 제곱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플러스 x제곱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네. 그럼 얘들아 얘는 어때요? 안 움직이죠? 근데 얘들아 그러면 어때? 원래 거랑 어때요? 식이 같지 않아요? 근데 이거 왜 똑같은 거냐면 얘들아 중심 이거 몇 콤마 몇이야? 0,1이고 반지름이니까 얘가 이미 중심이 y축 위에 있는 애예요. 그럼 y축 대칭해봐라. 뭐 바뀌어요? 그러니까 답이 똑같지. 당연한 겁니다. 이게 안 바뀌었는데 어쩌지? 이게 아니라니까 그냥 그런 애야. 생긴 애가. 이해됐어요? 바뀌면 안 되죠? 자, 얘는 어때요? 얘들아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 보죠? 여기 x제곱 있는 거 보이죠? 자, x에 마이너스를 넣는데 넣을 때 어떻게 넣는다? 이렇게 넣는다. 이렇게 넣는다.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괄호를 쳐서 넣는 거예요. 자, 그럼 얘들아 이거 얼마야? 2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3이 되겠죠. 됐어요? 근데 얘들아 왜 그러냐면 이 x축 대칭은 지금 얘가 그림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예를 들어 이렇게 안 생겼겠지만 x축을 이렇게 그리면 얘가 이렇게 생기죠. 대칭하면. 그러니까 여기가 뒤집어져야 돼 모양이. 그러니까 부호가 바뀌어야지 맞는 거죠. 상태가. 근데 얘는요 원래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y축 대칭하면 얘가 이렇게 그대로 얘가 이렇게 생겼으면 또 아래로 볼록이지 왜 이게 바뀌냐고. 네. 안 바뀌는 게 정상이 맞는 거라니까. 그래서 여기를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당당하게 x의 바꿨잖아요.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마이너스 x의 제곱을 하니까 여기는 부호가 안 바뀌는 것이 정상인 겁니다. 이해됐어요? 여기가 헷갈려서 어려운 게 아니야. 그냥 부호만 쑥 바꾸면 되는데 뭐가 어렵냐고. 그렇잖아. 그런데 이런 거 제곱 때문에 애들이 다 부호를 틀려온다고요. 조심해서 푸셔야겠습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벌써 사실 제 해준 건데 요거 문제 안 풀어봤으니까 그 다음 장 64페이지 가서 선생님이 몇 개 문제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디를 보냐면은 일단은 점대칭 415번 하자. 자, 얘들아 그 대칭에 이게 중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대칭, 선대칭도 대칭 축이 있어요. 맞죠? 기준이 되는 선이 있다는 거지. 근데 그 기준이 되는 애는 항상 뭐뭐에 대하여라고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으면 여기 앞에 있는 여기 뭐 점이든 선이든 있을 거잖아. 걔가 대칭의 기준이 된다고 항상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415번 문제 봐봐. 자, 다음 두 점이 점 P에 대하여 대칭일 때 P좌표 구해줘 그랬죠? 얘들아 그림 그리면 어떻게 생긴 거야? P를 기준으로 두 점이 대칭인 거야. 그 문제 상태가. 이해되는 거 맞아요? 네. 뭐 아무 때나 그래. 6,7, 2,5. 그럼 얘들아 대칭의 중심이 누구라고요? 두 지점의 무슨 점? 얘들아 중점 너네 구할 수 있어 없어? 몇 있어. 콤마 몇이야? 더해서 2, 2, 답이야. 제일 쉬운 거 아니에요? 제일 쉬운 거죠. 자, 근데 얘들아, 이 점으로 직선을 옮길 때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점을 직선에 대하여 대칭? 없네. 없지만 일단 선생님은 421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422번이 났나? 아무것도 없는? 422번 풀어드릴게요. 자, 점을 직선에 대하여 대칭 이동했대. 얘들아, 누가 중심이죠? 기준이 누구야? 아닙니다. 직선. 왜요? 뭐뭐에 대하여라고 직선 뒤에 있잖아. 음.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직선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선대칭이 되는 거예요. 다 다른 거 점이랑 선이랑 중요하잖아. 자, 이 직선에 대하여 누구를? 저 P 9,-8이라는 이 점을 대칭했대요. 그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 구해줘 그랬죠? 자, 얘들아, 얘가 선입니다. 선대칭은 어떻게 간다고요? 수직 2등분으로 가는 겁니다. 맞나요? 자, 그때 이 점의 좌표를 A, B라고 하고 이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선대칭은 무조건 수직 2등분 조건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똑같이 또 써보겠습니다. 자, 수직 조건, 2등분 조건. 자, 수직 조건은요, 이거 기울기가 얼마야? 얘 거. 마이너스 2분의 아 2분의 2분의 1이죠? 그러면 이 노란색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자, 갑니다. 이거 기울기는 A 빼기 9분의 B 플러스 8이죠? 몰라. 그냥 여기 미지수로 2개 빼서 한 거야, 기울기. 근데 걔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2라고요. 됐어요? 수직 조건 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중점. 2등분점은 중점의 좌표 2분의 A 플러스 9와 2분의 B 빼기 8. 이 좌표가 저 직선 위의 점이야. 이렇게 쓰겠다고요. 상황을. 자, 대입해서 쓰겠죠? 그럼 얼마야? 2분의 A 플러스 9. 그러면 2배니까 없어지고 B 빼기 8. 빼기 10은 0. 여기다 일단은 2배 좀 할게요. A 더하기 9, 2배에 B 빼기 8, 빼기 10은 됐죠? 자, 그 다음에 얘를 이제 A 빼기 9로 양변을 곱합니다. 이렇게 는 했으니까 이렇게 그러면은 A 여기서 마이너스 근데 어쩌지? 여기다가 2배를 해서 여기다 쓸까? 덧셈 뺄셈 해야 하니까 그렇잖아요. 하나 뭐 없애야 되잖아요. 그쵸? 여기다 2배 할게요. 2b 더하기 16은 마이너스 4a 빼기 9. 자, 여기다 넣습니다. 한쪽으로 넘겨서 넣을게요. 4a 빼기 9 더하기 2b 더하기 16은 자, 이거 정리를 해서 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얼마지? 응? 네, 저희 왜? 뭐 틀렸어? 아니, 마이너스 10에는 1을 안 어디 먹어요. 어디? 아, 여기? 해야지. 큰일 날 뻔했네. 자, 그러면 이거 정리 좀 하자. 얼마지? 5인가? 여기도 4a랑 2b 되고 이렇게 되나요? 얘들 아니면 다시 해야 돼. 자, 둘을 더합니다. a가 얼마? 이렇게 돼. 그냥 연립방 정식 푼 거예요. 여기부터는 계산을 그냥 한 거니까 뭐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9,8은 저 직선을 기준으로 3,4로 움직인다 라는 뜻이 되겠죠. AB 구한 겁니다. 자, 얘들아, 여기는 외우셔야 되고요. 이걸 기준으로 점대칭과 우리가 대칭, 선대칭의 특징을 정리한 겁니다. 얘는요, 어떻게 그 공식이 없어요. 그 숫자가 다 달라질 거기 때문에 걔를 외울 수는 없고요. 더 귀찮기 때문에 수직 이등분 조건 활용해서 문제를 연립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또 우리 유형 문제 풀어봐야 되잖아. 점대칭 유형 5번에 445번 갈 겁니다.
이거 맞을 동안 445번 문제 한번 해결해 보세요. 자, 얘들아 이거 계산해보자. 자, A, B를 Y축 대칭 이동했대. 그럼 뭐가 바뀌죠? X에 부호가 바뀌는 거 맞죠? 그래서 X부호 바꿔봐. 이렇게 됐겠죠? 근데 얘가 제2사분면이 있어요. 그럼 제2사분면은 부호가 마플. 그럼 얘가 마이너스려면 A는 실제로 뭐예요? 양수. B는 양수 아닌가? 양수. 그래서 A와 B의 부호는 둘 다 양수구나 이렇게 부호를 알아내는 겁니다. 숫자는 알 수 없어요. 자, 그럼 얘들아 양수에다가 마이너스 붙이고 B에다가도 양수에다 마이너스 붙여서 더했어. 그럼 어떻게 될까? 이거는 음수, 여기는 양수였는데 얘를 원점 대칭을 시켰다는 거야. 자, 원점 대칭하면 뭐가 바뀌죠? 부호. 뭐가? 둘 다. 그래서 x도 부호를, y도 부호를 바꿔야 되잖아요. 자, 부호 바꾸면은 뭐 여기서 써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여기 써놨으니까 마풀이니까 풀마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원점 대칭하면. 근데 풀마가 어느 사분면이니? 어디예요? 그래서 제4사분면.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근데 이건 알아야 돼. 대칭하면 뭐가 바뀌는지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죠. 자, 450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얘들아, 얘 원점 대칭을 했대. 뭐가 바뀔까? 무슨 부호? 정확히. X도 Y도 부호를 모두 바꿔야 되는 거 맞죠? 자, 그럼 얘들아, 여기 부호 바꿔줘. 자, 불러보자. 어떻게 돼? 이거 부호 바꿔. 뭐 돼? 그치, 여기는 안 바뀌어야 돼, 얘들아. 아무거나 바꾸시면 안 돼, 얘들아. 자, 그래서 얘가 됐는데 얘랑 안 맞는다는 거야. 자, 그럼 뭘 어떻게 풀어야 돼? D는 R보다 커야죠. 자, 만나지 않는다 해서 D가 R보다 크다. 이거 풀겠습니다. 자, D라는 거는 직선과 여기 원의 중심 사이 거리죠? 자, 루트 몇 분의? 루트 5분의. 여기가 1, 마사네. 1, 마사 넣어봐. 마 1, 마 8, A. 이렇게 되나? 걔가 반지름 얼마보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왔어? 자, 그럼 얘가 A 빼기 9의 절대값이 루트 100이니까 10보다 크다 되는 거 아닌가? 맞아요? 그러면 이게 절대값이 크니까 절대값 벗기세요. A 빼기 9는 마 10보다 작거나 10보다 커지겠죠. 9를 넘기세요. A는 마일보다 작거나 19보다 크거나.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연수의 최소를 구해줘. 얘들아, 자연수의 최소는 얼마? 20. 그 답이 20이 되겠습니다. 근데 얘들아, 지금 보면 알겠지만 그 도형의 이동은요, 도형의 이동 자체로는 문제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고요? 너무 쉬워가지고. 너무 문제가 뭐가 없으니까 낼 수 없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 직선, 다른 거랑 연계해서 무조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파트가 이게 쉬워요, 내용이. 그런데 문제가 어려울 수 있죠. 왜? 다른 파트를 모르면 어려워지는 거지. 이해됐어요? 자, 넘어가도 돼. 455번 갑니다. 오늘 이형 몇 번까지예요? 이요? 다 해야지. 너무 많나? 너무 많아요. 근데 왜냐면 이제 설이니까 이거 하고 가가지고 이만큼 통째로 할아버지 때 자리가 없어요. 뭘 자리가 없어. 공부할 자리가 없어요. 공부할 자리가 왜 없어. 이게 요만큼만 있으면 되는 거야. 자, 얘들아. 그 다음 겁니다. 455. 자, 원을 직선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이때 두 교점 사이 거리 구해줘. 자, 얘들아. 원을 일단 구해야 되겠죠? 네. 뭐, 표준형 만들까? 얼마야? X 플러스 플러스 2제곱. 마이너스 Y마 5제곱은 9 넘겨놓고 4랑 25 필요한 걸 계산하면 얼마? 20. 20 나왔다. 근데 얘를 X축 대에서 S축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맞죠? 자, X축 대칭하면 뭐가 바뀐다고요? Y의 부호. 자, 얘들아, Y에 진짜로 여기에만 이렇게 살짝 바꿔야 돼. 맞죠? 맞아요? 그럼 얘들아, 어떻게 돼, 원이? X 더하기 2제곱에다가 Y 플러스 5제곱이 20이다 이렇게 바뀌는 거 맞아요? 정리해서? Y는 X 대칭이 X축 대칭이에요. 선생님이 그 위에 문제를 보고 풀었어. X축 대칭이었거든, 그 위에가. Y는 X대. 어쩐지 약간 아까 읽은 거랑 다르다 생각은 했는데 Y는 X 대칭이었네. 다른 문제를 봤어. 그럼 얘들아 뭐가 바뀌죠? 위치 위치. 누구랑 누구의? X, Y에. 이거 완전 뭐 다시 풀어야 돼. X, Y 위치가 바뀌죠.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럼 일단 어떻게 되냐? Y 플러스 Y 플러스 2고 X 마이너스 이거 아니야. X 빼기 5가 되겠죠? 네. 요런 원이 될 거야. 자, 근데 이 원이 Y축에 대한, 아니요, 또 위에 거 이거다.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얘들아, 그럼 그림이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된 거라고 얘기했잖아. 네. 그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여기 물어본 거 아니야? 네. 근데 우리 여기 구할 때 어떻게 하기로 했어? X축과 만나면 Y가 요 0이니까 여기다 0 대입하기로 했던 거 기억나요? Y에 0 대입해보세요. 어떻게 되지? 4 더하기 X 마오 제곱은 20. 얘들아, 풀어에 치지 말고 4를 넘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곱을 띄는 거예요. X는 얼마? 누구랑 누구? 나왔어?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9였나봐. 그러면 거리 얼마? 10. 에? 1 아니라 2 아니라 8. 8.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포물선 대칭 한번 갑시다. 이게 유형이 다 나눠져서 그렇지 사실은 그냥 도형의 이동인데 그냥 포물선도 이동시켜보고 뭐 원도 이동시켜보고 직선도 이동시켜보고 뭐 점도 이동시켜본다. 이거를 다 유형을 나눠놔서 막 많아 보이는 거야. 똑같은 유형인데 사실은. 자, 458번 문제 하나 풀어드릴게요. 얘들아, 포물선의 2차 함수를 얘기합니다.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번 해보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또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번 하래. 그랬더니 이 마지막에 나온 이 포물선이 Y, A를 지난다 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자, 그럼 얘들아, X축 대칭을 먼저 시키면은 누구 부호를 바꿔야 돼? Y 그치? Y 대신에 빨리 써놔 이거를. 얘들아, 외울 때까지 끊임없이 문제를 풀 때마다 쓰세요. 그러면 외워질 겁니다. 숙제를 다 하고 오면. 알겠죠? 자, 얘들아, Y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Y는 2X제곱 빼기 8X 더하기 5잖아. 그러면 이렇게 안 쓰죠? Y는으로 바꿔주세요. 여기까지 왔어.
자, 근데 얘를 또 y축 대칭해달라는 거야. 그럼 누구 바뀌어? x의 부호가 바뀝니다. 자, 근데 내가 여기 조심하라 그래서 x 제곱 넣을 때 얘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그럼 뭐라고 써? 바로 정리해서 쓰자. yx 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얘는 안 바뀌어야지. 자, 근데 얘가 이거 점 지난데 어떻게? 당연히 테이프하지. 자, 테이프해봐. 마일 넣어. 얼마야? 답이에요. 너무 쉽죠? 몇 시에요? 아직 안 됐어요. 한 3시, 한 2시 한 57분 정도. 자, 463번 갑니다. 463번. 우리의 목표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3분 나가면 어떻게 다 하죠? 그냥 좀 넘어서 하는 거지. 이거 13번까지 다 가자. 다음 이제 공항 있어서 가야 돼요. 어? 3시간에 공항 가야 돼요? 유형 10번? 여기까지 하시나요? 유형 10번까지 하면은 딱 깔끔하게 짧게 9번 10번까지 딱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71페이지까지 풀어오면 되잖아. 근데 설 숙제를 좀 줘도 되는 거지. 설 숙제. 왜냐면 우리 실전 트레이닝을 해야 돼가지고. 아니 근데 설 숙제를 못 할 것 같은데. 이거 가져가도 시간 수 부족이 있으시- 좀 실전 트레이닝을 좀 더 풀어가지고 실전 트레이닝. 실전 트레이닝을. 바꿔요? 지금까지 원까지 3개. 선생님 저희 네. 7시에 수업이 아니 그것도 막 내일까지 하는 게 아니라 그 설날 근데 잠시니까. 그것도 막 숙제 잔뜩 나가는 아 어쩔 수 없는 그건 좀 선생님이 감안해줄게. 선생님 근데 이게 제가 못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못할 수도 있고. 그럼 왜냐면 넌 설날 가만- 전체 집에 없거든요 제가.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실전 트레이닝 좀 저는- 해줘. 꿈나라에 있을 거라서 아니 진짜. 아니 그럼 일단 해야 돼. 숙제를 내주셔도 일단 풀 때까지 풀 건데 다 못 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알았어. 시간 자, 그럼 일단 해. 그때까지 풀어볼게요. 자, 원을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후 얘들아 원 저거 바꿔주라. 원 x 마오 제곱 y 플러스 1 제곱하고 숫자는 계산 좀 해줘. 7이요. 네, 그래? 7 아닌가? 마이너스 18하고 25랑 1. 88. 마이너스 8. 네 그래서 8이 8이죠? 2항 자, 근데 얘를 x축 대칭 이동해야 된대. y를 바꿔요. 그렇지. 아 배고파. 뭐라고? 아, 뭐야? 너 거의 그냥 크게 말했잖아. 자, y 부호 바꿔줘봐. 그럼 어떻게 돼? x 마오 제곱. 마이너스 y 플러스 그렇지. 근데 마이너스 y 플러스 1을 뭐라고 바꾸면 좋을까? 마이너스. 그렇지. 걔는 8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x축 방향으로 5, x 마이너스 10. y축 방향으로 3만큼 Y-10. 평행 이동도 해달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플러스 5 이동하면 여기 안에 뭐라고 집어넣어야 돼? 아 x 마이너스 10.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는 부호 바꿔서 넣어야 되는 거 맞죠? 그러면 x 마 10 제곱하고 y 마 4 제곱은 8까지 평행 이동이 될 겁니다. 일단 조심해야 돼, 부호 바꾸는 거를. 자, 근데 이거를 이제 5'이라고 하자는 거지? 맞아요? 근데 원 5 위에 임의의 점. 자, 얘들아 여기 원 5에 임의의 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원 이게 이동했을 거 아니야. 5' 위에 이동된 여기 점 위에 Q를 이어가지고 선분 PQ의 최대치를 찾겠대. 어딜까? 지름을 어떻게 해야 돼? 둘 다 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름 더하기 중심거리. 그렇지 얘들아. 요렇게 되는 거 맞아요? 맞아? 근데 얘들아 이거는 해석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점과 점 사이, 중심 사이의 거리를 D라고 부르면 이쪽 반지름과 이쪽 반지름을 어떻게 하면 돼? 합해주면 되겠죠? 근데 얘들아 얘가 평행이동, 대칭이동했어. 이 R1, R2는 어떤 걸까? 같지. 그러니까 얘는
이게 계산을 크게 어려워할 필요 없어요. 자, 중심이 사이거리 얼마야? 5, 마이너스 1이랑 얼마? 5, 10, 4죠. 그럼 거리 얼마? 5루트 2. 그치? 루트 5제곱과 5제곱이라서 5루트 2가 될 거고요. 반지름이 얼마였어? 2루트 2. 그렇지. 여기도 똑같이 2루트 2. 그럼 얘들아 다 최대로 합하면 그렇지. 9루트 2. 그럼 얘들아 혹시 최소는? 최소요? 어. 최소는 그냥 5루트 2에서 뭘 하면 돼? 3루트 2. 아, 1루트 2네 그냥. 왜죠? 2루트 2 두 개를 뺐습니다. 빼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들아 우리가 지금 갑자기 했지만 뭘 한 거냐? 두 움직이는 점의 최대 최소를 체크해 본 거예요. 근데 그건 당연히 뭐 지름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이해됐어요? 네. 자, 얘들아 10번까지 해도 돼요? 여기까지 해고 가자.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진짜. 야, 근데 좀 유형 9번까지 하면 좀 너무 적잖아요. 아니 딱 짧아요 9번. 너무 이렇게 숫자가 적은데. 아니 근데 진짜 시간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아니 못 근데 먹자. 다음에 까먹고 오면 안 돼, 얘들아. 이거 숙제를 하면서 이해를 해줘야 돼. 그럼 이제 숙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설이니까요. 숙제를 좀 많이 해오도록 합시다. 얘들아, 우리 어차피 71페이지에 463은 풀었으니까 네. 65에서 70이라고 선생님 생각하고 낼게. 여기까지 하고 네. 잠깐만. 그다음에 앞에 실전 트레이닝을 조금 더 풀어봐 줄래요? 원의 방법 좋아요. 그 앞에는 직선의 방법. 사실 이거 봐주려고 한 건데 아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그 다요. 그 평면 좌표까지 3개. 근데 이게 한 장 반씩이어가지고 한 장만 어려운 거 한 장만. 아니에요? 막. 그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얘는 약간 셀프 치면 진한 게 아니다. 아니야. 얘는 그냥 서술형 정도만 조금 어려울 수 있고 이게 똑같아. 실전 다 풀어와요. 실전 다 풀어오기. 재영아, 너는 그 밀린 것까지 다 해야 돼. 이거 혹시 살짝 이거 시험만 하겠는데? 설날에 떡국 못 먹겠다. 왜 못 먹어? 얘들아, 아까 못 고친 거 고치고 만약 다 하신 분은 가셔도 됩니다. 진짜로 400